그 동영상 가운데 보면은 끝에가 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점을 갖다가 특수한 앱이라 이것으로 보면은 QR코드 같은 겁니다, 쉽게. 와, QR코드 같은 겁니다, 쉽게. 와, 그런데 그 QR코드가 점 하나예요, 딱 점 하나예요. 그걸 보면은 글씨가 500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미치게 와,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돼.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이크로 닷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었어요. 네네네. 그때도 맨 점 하나인데 그것도 한 500자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이게 그쵸. 세가나 그래프로 만들어서 점 하나가 한 500자 들어갑니다. 기술이 더 발전한 거죠. 영화 007 시리즈에서 본 듯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삼만 7천 479 너무 무서워. 6만 8천 목소리 너무 싫다. 653 공포영화 같아.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도 특정 인물을 암살하라 하는 지령을 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암살하라 하는 지령을 했기 때문에 야, 갑자기 더 소름 돋아. 그러면은 누구를 암살하라는 난수 방송이다. 그러면은 그 상대가 누군지도 밝혀내셨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태영호 공사가 2010년대에 왔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를 죽이라고 했던 게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할 뿐인데 내용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독은 안 해보셨어? 해독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북한이 주체 난수표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독하기가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난수 방송 이후에 태영호 전 공사 측근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나요? 그러게. 제가 볼 때는 측근 말고 태영호 공사에 대한 그 암살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태영호 공사에 대한 그 경호가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제 김정문 교수님께서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 직접 이 난수 방송을 듣고 정보를 얻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 경우도 있을까요? 김신조 사건, 네. 68년도 김신조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소대 병력이 들어왔죠. 네. 소대가 들어와서 이제 한 명이 월북하고 네. 한 명은 김신조 씨 잡혔고 나머지 전부 다 사살됐습니다. 네. 만약에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 김신조 일당이 우리 대통령을 암살하러 내려온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파악이 우리가 됐단 말씀? 사전에 그걸 파악을 하고 전두환 당시 중령을 청와대 경내에다가 일단 대대병력을 대비시켰어요. 대대병력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그다음에 1급 그 방호세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잡힌 것이지 만약에 국정원에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먼저 잡혔던 간첩들의 난수를 해독을 해서 북한의 대남 공작팀이 들어오는 걸 사전에 알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우리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그 길거리에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밤 자정 늦게 라디오를 듣는 사람. 친구하라고. 그다음에 새벽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신발에 빨간 진흙이 묻은 사람. 기억나.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때 교육받았죠. 그렇죠. 딱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바로 이제 그런 난수 방송이 시작되는 게 대개 밤 12시를 전후해서 난수 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정이 되면은 이불을 뒤집어서 이불을 끼고 난수 방송을 듣습니다. 난수를 듣기 때문에 밤늦게 라디오를 듣는 사람, 이 간첩의 증거죠.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들을 때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데 들은 다음에 북한에 이제 보고할 때는 아무리 모르스보를 빨리 쳐도 그보다 한 2, 3분은 걸리거든요. 문장 다 치려면. 2, 3분이면 거의 근처까지 추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못 잡지만 점점 더 2번, 3번 하면은 위치를 거의 파악하기 때문에 그 단파를 찾는 거예요. 바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이 고성무전기가 나온 다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성무전기가 뭔데요? 고성무전기가
모르츠 부호를 치는 거를 속도를 100배쯤 빨리 한 겁니다. 2, 3분. 100배쯤 빨리. 이게 말로 무전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기계로 해서 바로 보냅니다. 100배쯤 빠르고 해서 그다음에 또 장소 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차량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만 해도 어떻게 방법이 있겠는데 그렇지. 움직이는 차량에서 고속무전기를 써서 전송을 하니까 점점 잡기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잡겠죠. 그 잡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 어떤 수단? 그러니까 비밀이지. 다른 간첩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공항이나 항만이나 아니면 해안선에서 몰래 공작선 타고 들어오다가 거기서 뭐 신고를 받고 침투 잡힐 경우 그러면 이제 그 간첩을 그 직파 간첩을 통해서 뭐 어쨌든 고정 간첩을 잡아가는 뭐 그런 수단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이 난수 방송을 통해서 지령을 받는 경우가 많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수보다는 보안 메일, 이메일을 주로 많이 씁니다. 아, 이제 이메일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난수 방송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간첩들이 옛날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람들. 라떼. 그런 이유로. 이 보안 메일이 잘 쓸 줄 몰라요. 아, 인터넷 세대가 아니야. 배우러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되게 이제 필요할 경우는 다시 월북을 하라 해서 재교육시켜서 보내기도 하는데 나이도 많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난수를 쓰는 수밖에 없고 여기서 컴퓨터 학원이나 다녀야 되나? 난파시켰는데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공작원들이 있어요. 잠자는 공작원들이 있는데 이 잠자는 공작원들을 깨워가지고 다시 활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난수 방송을 다시 2016년부터 다시 재개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적발된 지하당 왕재산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일간지 기사를 옮겨놓은 문서 파일입니다. 북한이 개발한 암호 프로그램을 거치자 북한이 간첩에게 보내는 지령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은 IT 사업가로 위장한 운동권 출신 김모 씨. 김 씨 등은 최소 80여 차례에 걸쳐 군사시설의 위성사진과 미군 교범 등 각종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 접선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도쿄 아니면 중국, 베트남에서 접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다 공작 지령을 직접 뭐 북한에 부른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대사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심양이라든가 이런 데 불러서 바로 지령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 해외 여행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간첩 혐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간첩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또 안 만나도 전화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전화를 할 수가 있죠. 전화를 한 번, 두 번 할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이게 자꾸 이제 길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감청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추적하기 시작하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간첩 하나 잡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끊임없이 봅니다. 10년, 20년 계속 두고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증거가 확보됐을 때 그때 체포를 해야지 만약에 그냥 간첩 같다 해서 잡아서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내 자백은 거짓말이다 말하면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수사관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두고 계속 추적을 합니다. 걱정은 못 해먹겠네. 무섭다. 힘든 일이에요.